여러분, 혹시 살면서 가장 배고프고 서러웠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당장 내일 쫓겨날 처지이면서도 자신의 식판에 담긴 가장 귀한 장조림을 낯선 노인에게 양보한 가난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장조림 한 젓가락이 무려 수천만 원의 기적이 되어 돌아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차가운 병실을 눈물바다로 만든 그 놀라운 반전의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 6인실 복도 쪽 구석 침대. 그곳에 김영감이 누워 있었어요. 7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죠. 김영감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입고 있는 건 낡아 빠진 회색 내복이었어요. 목 부분은 늘어나 있었고 소매 끝은 해져서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죠. 머리는 어지간히 오래 안 감았는지 기름기로 번들거렸습니다.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 사이로 때 낀 두피가 보였어요. 얼굴도 며칠은 안 씻은 듯 했죠. 주름 사이사이에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하루 종일 그렇게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가끔 일어나 앉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누워서 창밖만 바라봤죠. 6인실 다른 환자들은 김영감을 멀리했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코를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냄새 좀 나네. 건너편 침대 환자도 눈살을 찌푸렸죠. 저렇게 지저분하게 다니면 어떡해. 보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영감 침대 근처로는 아예 가려 하지도 않았어요. 저기 지나가지 마. 어떤 보호자는 자기 환자에게 작은 소리로 귀띔했죠. 김영감은 그런 시선들을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창밖으로는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겨울 하늘은 낮은 구름으로 가득했어요. 때때로 까마귀 한두 마리가 지나갔죠. 김영감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무언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저 멍하니 텅 빈 눈으로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식 직원이 카트를 끌고 들어왔어요. 식사 나왔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저마다 식판을 받아들었죠. 보호자들이 받아주거나 스스로 일어나 받았습니다. 김영감도 식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보호자는 없었죠. 김영감은 혼자 일어나 앉아 식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내려다볼 뿐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밥은 조금, 반찬은 더 조금. 김영감은 한참을 그렇게 식판만 바라보다가 겨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느릿느릿 힘없이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으로 가져가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씹는 것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몇 번 씹다 말고 또 씹다 말고 결국 반도 먹지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다 드셨어요? 배식 직원이 식판을 거들어 왔죠. 김영감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별말 없이 식판을 치웠어요. 다시 혼자가 된 김영감.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천천히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또 창밖을 바라봤죠. 오후가 되자 면회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침대들은 가족들로 붐볐어요. 아내가, 자식이, 손주가 찾아왔죠. 아버지, 오늘은 좀 어때요? 할아버지, 제가 과일 깎아드릴게요. 병실 안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김영감의 침대 주변만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오지 않았죠. 김영감은 그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사탕을 건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건너편에서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이불을 덮어드리고 있었죠. 아버님, 춥지 않으세요? 김영감은 그 광경들을 힐끗힐끗 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보호자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죠. 환자들만 남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재고 약을 나눠줬어요. 김영감도 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고 그냥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놨죠. 약 드셔야죠. 간호사가 말했지만 김영감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다음 환자에게로 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나둘 불이 꺼지고 병실은 어두워졌어요. 환자들의 숨소리만 들렸죠. 김영감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사라졌죠.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멈췄습니다. 김영감은 천천히 몸을 돌려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커튼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 들어왔죠. 그 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김영감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긴 한숨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한숨이었죠. 그렇게 김영감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하루였어요. 내일도 아마 똑같겠죠. 웃음 뒤에 숨긴 그림자.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여느 때처럼 일찍 눈을 떴어요. 창밖은 아직 어스름했죠.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김영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였죠.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민우 씨, 여기 침대예요. 휠체어에는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30 안팎으로 보였죠. 민우였습니다. 민우의 오른쪽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어요. 목발도 휠체어 옆에 기대어 있었죠. 감사합니다. 민우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민우를 침대로 옮기는 걸 도왔어요. 민우의 침대는 김영감 바로 옆이었습니다. 아, 조심조심. 민우는 깁스한 다리를 조심스럽게 침대 위로 올렸어요. 얼굴을 찡그리는 게 아픈 게 분명했죠. 하지만 곧 다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간호사가 나간 뒤 민우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직 어두운 병실 안.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자고 있었죠. 민우의 시선이 옆 침대의 김영감과 마주쳤습니다. 김영감은 무표정하게 민우를 보고 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민우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요. 김영감은 고개만 까딱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죠. 민우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민우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김영감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민우는 씁쓸하게 웃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벌써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새로 오셨네요. 건너편 침대 환자가 민우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 어젯밤에 왔어요. 민우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다리를 다치셨나 봐요? 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좀 심하게. 민우는 자기 다리를 내려다보며 웃었어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고생이네.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는 늘 밝았습니다. 누가 봐도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식 직원이 식판을 돌렸죠. 민우는 혼자서 식판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민우는 배식 직원에게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직원도 덩달아 웃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민우는 식판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우와, 병원 밥도 괜찮네요. 다른 환자들은 투덜거렸지만요. 맨날 똑같아. 이게 먹을 게 돼? 민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밥을 떴죠. 반찬도 하나하나 골고루 먹었습니다. 김영감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역시나 자기 식판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였죠. 민우가 그걸 눈치챘습니다. 식사 안 하세요? 김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밥을 계속 먹었죠. 식사 후
민우는 병실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목발을 짚고요. 절뚝절뚝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민우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건너편 환자에게 다가갔어요. 물 좀 떠다 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민우는 물통을 들고 정수기로 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한 손으로 물통을 들고 가는 게 쉽지 않았죠. 휘청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웃으며 해냈습니다. 여기요. 환자는 고마워했어요. 젊은 사람이 착하네. 민우는 다른 환자들도 도왔습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린 환자가 있으면 주워줬어요. 제가 줄게요. 깁스한 다리로 쪼그려 앉는 게 고통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민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커튼을 쳐달라는 환자가 있으면 쳐줬어요.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 오전 내내 민우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환자들을 돕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병실 분위기가 확 밝아졌어요. 김영감만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죠. 민우는 김영감에게도 말을 걸어봤습니다. 저기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김영감은 고개를 저었어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면회 시간이었어요. 다른 환자들에게는 가족들이 찾아왔죠. 민우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혼자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가끔씩 화면을 응시하다가 한숨을 쉬었죠.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환자들, 과일을 깎아주는 보호자들, 민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쳐다볼까봐 억지로 웃는 것 같았죠.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보호자들이 떠나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우는 화장실에 갔다 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면서요.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눈빛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한참을 그 메시지를 들여다보다가 스마트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긴 한숨이었어요. 김영감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눈치채지 못했죠. 민우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민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죠. 그리고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또다시 환하게 웃으며 식판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 반찬 괜찮네요. 그래, 난 별로던데. 아니에요. 맛있어요. 민우는 계속 웃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알았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요. 민우가 혼자 있을 때 보이는 그 무거운 표정을요. 밤이 되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병실은 어두워졌어요. 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우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깊고 무겁고 지친 숨소리였죠. 낮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영감은 옆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하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요. 한밤중의 거짓말.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병실 안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죠. 규칙적인 숨소리들이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김영감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잠들지는 않았죠. 옆 침대에서 민우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이 바스락거렸어요.
민우도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민우 침대에서 새어나왔어요. 스마트폰 화면 불빛이었죠. 민우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였어요. 김영감은 살짝 눈을 떴습니다. 민우 쪽을 힐끗 봤죠. 이불 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민우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죠. 누를까 말까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민우가 화면을 눌렀어요. 전화를 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여자였죠. 민우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우가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있었어요. 다른 환자들을 깨울까 봐였죠. 민우야,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어머니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 회사 일이 좀 늦게 끝나서요. 민우가 밝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죠. 그래, 많이 바빠? 네, 요즘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요. 괜찮아요. 민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회사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네, 다들 잘해주세요. 민우는 계속 밝은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김영감은 자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모두 들렸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응,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무릎은 좀 어때요? 나아졌어. 약 먹으니까 괜찮더라. 다행이다. 꼭 약 잘 챙겨 드세요. 알았어. 너도 건강 챙기고. 어머니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들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민우야? 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어머니는 역시 알아챘어요. 민우가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일 너무 무리하지 마. 네, 안 그럴게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저기 어머니. 왜? 혹시 돈이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나는 괜찮아. 아니, 그냥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너야말로 돈 모아야지. 결혼도 해야 하고.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는 않았지만요. 저 걱정은 마세요. 회사에서 보너스도 나왔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도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알았어. 우리 아들 효자네. 어머니가 웃었어요. 민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에서 민우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김영감은 그걸 볼 수 없었죠. 하지만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민우가 다시 말했어요. 응? 사실은요. 민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한참 망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죠. 제가 요즘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하고 있구나. 네, 팀장님이 저한테 중요한 일 많이 맡기세요. 민우는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밝은 목소리로요. 그래, 열심히 해. 네. 그리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또 떨렸어요.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갑자기 나온 말이었습니다. 병원비? 무슨 병원비?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죠. 민우가 당황했어요.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어머니 아프시면 제가 다 책임질 거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난 안 아파. 걱정 마. 네, 근데 혹시라도 아프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회사에서 의료비 지원도 해주거든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좋은 회사 다니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밝게 말했죠.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영감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민우의 거짓말을요. 떨리는 목소리를요. 그 안에 숨겨진 절박함을요. 그래, 알았어. 우리 아들 믿는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저 믿으세요. 그럼 이만 자야겠다. 너도 일찍 자. 네,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응, 잘 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우는 한참 동안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이불 속에서요. 그리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불이 바스락거렸죠. 민우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베개가 젖었습니다. 민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울음을 참으려고 했죠.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민우가 이불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요. 보너스도 없어요. 민우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이었죠. 병원비도 밀렸어요. 내일 모레면 쫓겨나요. 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는 말 못해요.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요. 민우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스마트폰 불빛이 꺼졌어요. 어둠만 남았죠. 민우의 흐느끼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김영감은 옆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였죠.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거짓말을요. 민우의 눈물을요. 민우의 절망을요. 모두 듣고 있었어요. 한참 후 민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지쳐서 잠든 것 같았어요.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죠. 규칙적인 숨소리들만 들렸습니다. 김영감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우 쪽을 한번 쳐다봤죠. 어둠 속에서 민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영감은 알았습니다. 저 청년이 얼마나 힘든지를요. 얼마나 외로운지를요. 김영감은 다시 눈을 감았어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가장 귀한 반찬.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배식 직원이 카트를 끌고 병실에 들어왔어요. 점심 식사 나왔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식판을 받았죠. 민우도 식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식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죠. 오늘 메뉴는 흰 쌀밥에 미역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나물 무침, 깍두기, 그리고 장조림. 장조림은 간장에 졸인 쇠고기였어요. 병원 식단 중에서는 그나마 맛있는 편이었죠. 민우는 식판을 내려다봤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을 거의 먹지 못했거든요.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민우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옆을 보았어요. 김영감이었습니다. 김영감도 식판을 받아놓고 있었죠. 하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식판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어요. 김영감은 거의 먹지 않았죠. 민우는 김영감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깡마른 얼굴이었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기 식판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김영감 식판을 봤습니다. 김영감 식판에도 장조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김영감은 손도 대지 않을 게 뻔했죠.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기도 배가 고팠거든요. 장조림은 며칠 만에 나온 고기 반찬이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요. 김영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민우를 봤어요. 이거 드실래요?
민우가 자기 식판의 장조림을 가리켰습니다. 김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민우를 바라만 봤죠. 저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드시면 안 될까요? 민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영감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죠. 민우는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젓가락으로 장조림을 집었어요. 김영감 식판 위로 조심스럽게 옮겼죠. 여기 놓을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김영감은 식판을 내려다봤어요. 장조림이 2개가 되어 있었죠. 민우는 다시 자기 식판을 봤습니다. 장조림이 사라진 식판이었어요. 밥과 국, 나물과 깍두기만 남았죠. 민우는 젓가락을 들고 밥을 떴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먹기 시작했어요. 건너편 환자가 민우를 봤습니다. 젊은 사람이 고기 안 먹어? 전 괜찮아요.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죠. 요즘 애들은 다 고기 좋아하던데. 저는 나물이 더 좋아요. 민우는 나물 무침을 먹었습니다. 싱겁고 별로 맛없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맛있는 척했죠. 맛있네요. 김영감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우가 나물만 계속 먹고 있었어요. 밥에 나물을 얹어서 먹었죠. 국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장조림은 먹지 못했어요. 자기가 줬으니까요. 김영감은 자기 식판을 내려다봤습니다. 장조림이 2개 놓여 있었어요. 김영감은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장조림을 집었어요. 입으로 가져갔죠. 씹었습니다. 간장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쇠고기는 부드러웠습니다. 김영감은 계속 씹었어요. 천천히 오래오래. 그리고 삼켰습니다. 민우는 계속 자기 밥을 먹고 있었어요. 김영감을 쳐다보지 않았죠.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부담 주지 않으려는 거였어요. 김영감은 2번째 장조림도 집었습니다. 민우가 준 것이었죠. 입에 넣고 씹었어요. 맛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김영감은 밥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며칠 만이었죠. 입에 넣고 씹었어요. 삼켰습니다. 또 한 숟가락 떴어요. 국도 한 숟가락 마셨습니다. 미역국이었죠. 따뜻했어요. 김영감은 계속 먹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어제보다는 많이 먹었어요. 민우는 힐끗 옆을 봤습니다. 김영감이 먹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민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우는 다시 자기 밥을 먹었어요. 나물만 있는 식판이었죠. 배는 여전히 고팠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해 보였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배식 직원이 식판을 거들어 왔어요. 민우는 깨끗하게 비운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김영감도 식판을 내밀었어요. 어제보다 많이 비워져 있었죠.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드셨네요. 김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직원은 식판을 들고 나갔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기대 앉았어요. 배를 손으로 쓸어내렸죠. 꼬르륵 소리가 또 났습니다.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아. 저녁 때 먹으면 되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김영감은 민우를 봤어요. 민우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고 있었죠. 배고픈 티를 내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미세하게요. 아주 작은 변화였죠. 하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김영감은 민우를 계속 봤어요. 민우는 여전히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죠. 김영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눈빛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공허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회진을 돌았어요. 민우 씨, 다리는 좀 어때요? 괜찮습니다. 민우가 밝게 대답했죠. 통증은요? 참을 만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어요. 민우는 목발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는 거였죠. 절뚝거리며 걸었어요. 깁스한 다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혼자 해냈어요.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손으로 땀을 닦았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영감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말없이요. 하지만 눈빛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식 직원이 또 왔어요. 민우는 식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생선구이가 있었어요. 민우는 식판을 열고 기뻐했죠. 오, 생선이네요. 배가 고팠거든요. 점심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요. 민우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옆을 봤어요. 김영감이었죠. 김영감도 식판을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기 생선을 또 줄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점심에 이어 저녁까지 줄 수는 없었어요. 민우는 생선을 먹기 시작했죠. 맛있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거든요. 김영감도 젓가락을 들었어요. 오늘은 스스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덕분이었죠. 점심에 장조림을 먹고 나서 입맛이 조금 돌아온 거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말은 하나도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김영감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어요. 민우를 볼 때마다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마치 무언가 결심하는 것처럼요. 밤이 되었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민우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김영감도 누워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민우는 내일을 걱정하고 있었고요. 김영감은 민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의 선택.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죠.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입원비 미납으로 인해 오늘 중 납부 바랍니다. 미납 시 퇴원 조치될 수 있습니다. 민우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메시지를 받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죠. 어떡하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우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5만 원이 전부였죠. 카드 한도도 이미 다 썼습니다. 빌릴 곳도 없었어요. 친구들에게는 이미 다 빌렸죠. 회사 동료들한테도 손 벌렸습니다.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었어요. 민우는 스마트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봤어요. 어머니 전화번호가 보였죠. 민우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안 돼. 어머니한테는 말 못해. 민우는 스마트폰을 침대 위에 던졌어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였죠. 김영감은 옆 침대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민우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 후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민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목발을 짚고 일어섰죠. 침대 옆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민우의 짐이 들어 있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충전기. 많지 않았죠. 민우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낡은 백팩이었어요. 천천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옷을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세면도구도 챙겼죠. 충전기도 뽑아서 넣었습니다. 건너편 환자가 민우를 봤어요. 어디 가세요? 민우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퇴원하려고요. 벌써요? 다리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다리는 아직 다 낫지 않았어요. 수술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조심해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민우는 짐을 다 쌌습니다. 가방을 메고 침대 위를 정리했어요. 이불을 개었죠. 베개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대를 한번 쓸어봤어요. 며칠 동안 누워있던 침대였죠. 민우는 고개를 돌려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6인실이었어요. 다른 환자들이 보였죠. 그리고 김영감도 보였습니다. 김영감은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민우는 김영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민우를 바라만 봤죠. 민우는 목발을 짚고 병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절뚝절뚝 걸었어요. 깁스한 다리가 무거웠죠. 가방도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민우는 문 앞에서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죠. 병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갔어요. 복도가 나왔습니다. 긴 복도였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죠. 민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발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딱, 딱, 딱. 규칙적인 소리였죠. 하지만 민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웠어요. 다리가 아파서만은 아니었죠.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민우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민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져 있었습니다. 뺨은 푹 꺼져 있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층이었죠. 민우는 내렸어요. 병원 로비가 보였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사람들로 붐볐죠. 민우는 한쪽 구석을 봤습니다. 원무과가 보였어요. 창구가 몇 개 있었죠.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죠. 가까이 갈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민우는 줄 끝에 섰습니다. 앞에 3명이 있었어요. 민우는 기다렸죠. 한 명씩 차례가 지나갔습니다. 민우 앞에 한 명만 남았어요.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목발을 쥔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드디어 민우 차례가 되었어요. 앞 사람이 자리를 비켰죠. 민우는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절뚝거리며요. 창구 직원이 민우를 봤어요. 중년 여자였죠. 어서 오세요. 민우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죠. 민우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 입원비 관련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함이요? 이민우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키보드를 몇 번 쳤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직원의 표정을 살폈죠.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를 봤어요.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각오했어요. 지금 창피를 당할 거라고요. 돈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요. 치료를 포기해야 한다고요.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았어요. 듣고 싶지 않았지만요. 들어야만 했죠. 이게 현실이니까요.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말을 기다렸어요. 뒤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아이 우는 소리도 들렸죠. 병원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직원의 목소리만 기다리고 있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지금 당장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창구 앞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초라하고요. 비참하고요.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민우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직원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말을 하려는 거였어요. 민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죠. 직원의 말을요. 민우의 운명을 결정할 그 말을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갔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천천히요. 또렷하게요. 민우의 귀로요. 민우의 인생을 바꿀 그 말이요. 뜻밖의 청구서. 이민우 씨 맞으시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은 여전히 감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다시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키보드를 몇 번 더 쳤죠. 민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빨리 말해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입원비 확인했습니다. 민우는 눈을 떴어요. 직원을 봤죠. 직원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전액 결제되셨네요. 민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네. 민우가 되물었어요. 입원비 전액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민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오늘 아침에 결제되었어요. 미납 내역 없으십니다. 직원은 화면을 돌려서 민우에게 보여줬죠. 민우는 화면을 봤습니다. 결제 완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금액도 표시되어 있었죠. 380만 원. 전액이었습니다. 민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어떻게 누가 대신 내주신 것 같은데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누가요? 여기 보시면 익명 결제로 되어 있어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는 아무한테도. 그때 직원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봉투였죠. 참, 이것도 맡기셨어요. 직원이 봉투를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이게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누가 맡기고 가셨대요. 민우는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죠. 안에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종이였어요. 민우는 쪽지를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거기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투박한 글씨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어요. 민우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장조림 고맙다. 그게 전부였어요. 민우는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장조림?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제 점심, 김영감에게 준 장조림. 민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감님, 작게 중얼거렸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쪽지를 꼭 쥐고 있었죠.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무가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시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옆 동료를 불렀습니다. 나이 든 직원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분 입원비 결제하신 분 아세요? 나이 든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 사장님이시네요. 민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장님이요? 네, 김태수 이사장님이요. 우리 병원 재단 이사장님이세요. 민우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사장? 김영감이 이사장이라고? 아니, 그게 무슨... 6인실에 계셨던 분 아니세요? 나이 든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 이사장님이 가끔 그러세요. 일반 병실에서 지내시면서 환자들 상태를 직접 보시곤 하죠. 민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저 낡은 옷은 일부러 그렇게 입으시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어려운 환자들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민우는 쪽지를 다시 봤습니다. 장조림 고맙다. 그 짧은 문장이었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죠. 감사합니다. 민우가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죠. 하지만 민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6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민우는 쪽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6층이었죠. 민우는 복도로 나왔어요. 병실로 향했습니다. 빠르게 걸었죠. 다리가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환자들이 민우를 봤습니다. 돌아왔어요? 건너편 환자가 물었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영감 침대를 봤죠.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이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베개도 반듯하게 놓여 있었죠. 김영감은 없었어요. 민우는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요. 목발 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민우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텅 빈 침대를 내려다봤어요. 김영감님,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민우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침대 옆에 주저앉았어요. 목발이 바닥에 떨어졌죠. 쿵 소리가 났습니다. 민우는 침대 시트를 움켜잡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요. 억누를 수가 없었죠. 죄송합니다. 민우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다른 환자들이 놀라서 봤죠.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울었어요. 모든 걸 쏟아냈죠. 두려움도요. 절망도요. 감사함도요. 그리고 미안함도요. 민우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다시 읽었어요. 장조림 고맙다. 투박한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민우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작게 속삭였죠.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빛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요.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의 미소였어요. 희망의 미소였죠. 민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발을 주워들었어요. 자기 침대로 돌아갔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떠나지 않을 거였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건강하게 나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김영감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 테니까요. 민우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지갑 안에 넣었어요. 가장 소중한 곳에요. 평생 간직할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겨울이었지만요. 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우의 가슴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김영감이 남긴 선물이었죠.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작게 중얼거렸죠. 꼭 건강하게 나아서 보답하겠습니다. 민우의 눈빛은 이제 흐리지 않았습니다.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민우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수술을 받았어요. 다리 수술이었죠. 3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죠. 잘 됐습니다. 깁스만 잘 유지하면 완전히 나을 거예요. 민우는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술 후 민우는 열심히 재활했어요. 매일 아침 물리치료를 받았죠.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죠. 오후에는 병실에서 혼자 운동했어요. 의자를 잡고 조심스럽게 다리를 움직였죠. 땀이 흘렀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꼭 나아야 해. 민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이사장님께 보답해야 하니까. 2달째가 되었습니다. 민우의 다리는 많이 좋아졌어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었죠. 조금 절뚝거리긴 했지만요.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회복이 정말 빠르네요. 열심히 했거든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퇴원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기뻤죠.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퇴원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자리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민우 씨, 원무과에서 찾으시대요. 원무과요? 민우는 긴장했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네, 지금 가보세요. 민우는 원무과로 갔습니다. 창구에 서 있던 직원이 민우를 봤어요. 이민우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부르셨어요. 민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이요? 네, 사무실로 올라가세요. 5층입니다. 민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 버튼을 눌렀죠.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왔습니다. 안내판이 보였어요. 이사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민우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죠. 민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뒤에 누군가 앉아 있었죠. 김태수 이사장이었습니다. 김영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죠. 안경을 쓰고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우를 봤죠. 앉으시게.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리는 괜찮은가? 김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다행이군. 김 이사장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민우를 똑바로 봤죠. 자네 퇴원하면 갈 데 있나?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일자리는? 없습니다. 김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이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병원에서 일하게. 민우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 환자 관리 보조 직원이 필요하네. 자네가 하게. 하지만 저는 장조림 값이네. 김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무뚝뚝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어요. 고맙다는 소리 하지 말게. 일 열심히 하면 되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죠.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게. 네, 이사장님. 민우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눈물을 닦았어요.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죠. 다음 날부터 민우는 병원 직원이 되었어요. 환자복 대신 직원복을 입었죠. 환자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도왔어요. 물을 떠다 드리고요.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불편한 것은 없는지 살폈죠. 민우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어요.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죠. 환자들이 민우를 좋아했습니다. 저 직원 참 친절하네. 항상 웃는 얼굴이야. 민우는 보람을 느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민우는 6층 병실을 돌고 있었죠. 익숙한 병동이었습니다. 민우가 입원했던 곳이었어요. 6인실 문을 열었습니다. 환자들을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구석 침대였죠. 거기에 김 이사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또다시 낡은 내복을 입고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죠. 민우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어요. 이사장님이 또 환자들을 살피러 온 거였죠. 민우는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김 이사장이 민우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잠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해졌어요. 없네.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민우는 웃었습니다. 식사는 잘하세요? 그럭저럭. 물 떠다 드릴까요? 괜찮네. 민우는 물통을 들고 정수기로 갔어요. 물을 받아왔죠. 김 이사장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여기 두겠습니다. 김 이사장은 고개만 까딱했어요. 민우는 다른 환자들도 돌봤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가려 했죠. 문 앞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김 이사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 이사장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죠. 민우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의 인사였죠. 김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웃었죠.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우는 또 6인실에 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거든요. 배식을 도우러 왔죠. 환자들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김 이사장을 봤어요. 역시나 식판을 거의 안 먹고 있었죠. 민우는 다가갔습니다. 자기 도시락을 꺼냈어요. 집에서 싸온 거였죠. 뚜껑을 열었습니다. 반찬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 장조림도 있었죠. 민우는 장조림을 젓가락으로 집었습니다. 김 이사장 식판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드세요. 작게 말했죠. 김 이사장이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장조림 고맙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김 이사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자네도 고맙네.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말은 없었지만요. 마음은 통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장조림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고 씹었어요.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죠. 그리고 다른 환자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가면서요.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김 이사장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하지만 분명히 먹고 있었죠. 민우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어요. 가벼운 발걸음이었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민우는 멈춰서서 노을을 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마치 김 이사장의 마음 같았어요.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요.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민우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지갑이 만져졌죠. 그 안에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장조림 고맙다는 쪽지가요. 민우는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작게 중얼거렸죠.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러요. 열심히 일하러요. 은혜를 갚으러요. 민우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김 이사장이 선물해준 인생이었죠. 장조림 하나로 시작된 아름다운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은 계속될 거예요. 오래오래요. 따뜻하게요. 병원 복도에 민우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쾌한 발소리였어요. 희망으로 가득한 발소리였죠. 노을빛이 복도를 물들였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이었어요. 마치 두 사람의 마음처럼요. 서로를 향한 감사와 존중으로 가득한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아름다운 하루였어요. 그리고 내일도 그럴 거였죠. 민우와 김 이사장에게는요. 서로에게 선물이 된 두 사람에게는요. 장조림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인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